제가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내려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에녹처럼, 에녹이라고 아세요? 네. 에녹처럼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에서 CEO 강의를 하면서 꼭 작년 여름 이맘때예요. 네. 제주 하계 프라자에서 놀랍게도 저는 여기서 아래로 에녹처럼 나비처럼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고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괜찮죠? 네. 지금 화이트보드가 온다는 것은 공부하려고 하는 분위기 같죠? 너무 염려 마세요. 네. 요거는 일단 폼입니다. 폼. 여러분하고 대화하기 위한 소통 도구니까 그렇게 참 해주시고요.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아주 좋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혹시 분위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물론 아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는 하지 마세요.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오메 좋은 거 이럴 때는 좀 따라서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따라서 안 하면 나 오늘 미안하지만 빨리 못 끝냅니다. 나는 오늘 오후에 스케줄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떠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분위기 좋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 할 때 기가 여러분 이 기자예요. 제주 기자가 제주가 아니에요. 기운 기자예요. 기운. 여러분 하시는 일은 기운 차야 된다. 동원이 기운 차기 때문에 지금 업계의 리더가 되고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이렇게 자꾸 제가 엎드려서 절받기로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해주면 빨리 끝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꼭 이런 반응을 해달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안 끝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해진 시간대로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게 꼭 당연하더냐? 나는 건강해야 돼 당연히. 내 아이들은 과외시키고 학원 보냈으니까 공부 당연히 잘해야 돼. 나는 겪어봤습니다. 당연히 안 됐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고요. 제가 분위기 하면서 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 여러분 기운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 기운찬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기운찬 거예요. 오늘 기운차게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얼마나 환호하는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너무 건강해서 문제다 이런 분은 환호하면 큰일 나. 그런데 나는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박수치고 환호하는 걸 아끼지 마세요. 과거에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건강전도사는 엔돌핀 박사라고. 엔돌핀.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야 행복하고 건강한데 이 엔돌핀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즐거움의 표현이다. 그냥 마음속으로 즐거운 놈은 빨리 죽어. 마음속으로 즐거움을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상 못한다 이래. 못한다. 당해봐 못한다. 여러분 온 몸이 젖은 사람은 비가 두렵지 않다. 네. 나 이 말에 반응하는 조직은 8,000번 이거 처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주 대단히 행복 예민론자. 행복에 둔감한 사람들은 이런 말에 반응을 안 해. 여러분은 행복에 아주 예민해요. 우리는 불행 예민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행복 예민해. 보통 분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도 박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즐거움을 표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뇌 속에 있는 DNA에 불이 켜지도록 스위치를 해야 된다. 스위치 온 해야 된다. 이 스위치 온한 게 즐거움의 표현인데 즐거움을 표현하면 그분 말에 의하면은 한 번 즐거움을 격렬하게 표현하면 뇌에서 쏟아지는 엔돌핀의 가치가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어치가 쏟아지더라. 이럴 때 우 해야 됩니다. 우. 2천만 원이 쏟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임영웅 콘서트 가는 이유를 알아. 난 처음에 몰랐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힘들게 가고, 어떤 사람은 안 펴고 500만 원이래. 500만 원 최대. 어떻게, 나는 깜짝 놀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영웅 콘서트 가가지고 조용히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난리를 치고 난리를 펴는 거야. 난리를 펴는 거야. 막 소리치고 난리를 펴는 거야. 요거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다. 여러분도 지금 금방 들으시면서 환호하시더라고. 여러분, 남는 장사. 이 회사에서 저 가수를 불러가지고 사실은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꼭 가수한테만 환호해야 되느냐? 자, 왜 강의만 한다고 하면은 무섭게 쳐다보냐? 이거야, 무섭게 쳐다보냐? 어? 강사가 뭘 잘못했어 지금? 노래는 환호하고 박수치고 강의한다고 하면은 무섭게 쳐다보는데, 여러분은 지금 벌써 무서운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오해 마세요. 입을 딱 다물고 무서운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내 눈을 보고 안 보이겠지. 이 눈은 다 봐. 다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끝까지 버티는 분을 향해서 바로 가서 1대1 강의를 합니다. 1대1. 제가 내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1대1 하기 위해서, 1대1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온몸이 젖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꺼번에 즐거워하시면 행복 쏟아진다. 행복 쏟아지면 여러분 기업 된다. 기업. 회사의 기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기가 올라가고 매 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임영웅이 여러분한테 인사드립니다. 상상하세요? 아, 인사하면 이 박수. 인사하면 상상하세요. 물론 임영웅, 이 중에서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요, 나는 임영웅 싫어하는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싫어하더라도 그냥 묻어 넘어가는 사람이 행복해. 둔감해야 돼.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좋고 나는 이건 싫고 저건 싫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복잡해. 그래서 모두 싸잡아서 그냥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임영웅이 좀 불편하면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가수가 이게 나와 있다. 나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한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분을 가끔 소개합니다. 나훈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지금 나훈아 선생님과 가수 임영웅이 여러분한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되잖아요. 이렇게 사세요. 이 밝은 웃음을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밝게 웃고 있다가 현장만 가면 무표정하게 쳐다보거든요. 여러분 영업을 하면서도 놀랍게도 표정이 열리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21세기 표정과 낙하산은 펴져야 생존할 수 있다. 펴고 삽시다. 자꾸 이러시면, 아니 나는 펴져야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여러분 물론 결혼 안 하신 분이 많겠지만은, 아니 미안해요, 여러분 젊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결혼 안 하신 분이 많겠지만 결혼을 해봐요. 집에서 쳐다보다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맨 얼굴로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가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나보고. 나는 그럼 바로 반응을 해. 미안해, 내가 표정이 좀 그랬나? 나 바꿀게. 이런 놈이 있겠습니까? 없어. 너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나는 바로 반응을 해. 네 표정은 무서워서 집에 오겠냐? 여러분 내 표정을 내가 몰라. 내 표정을 내가 몰라요. 오해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눈이 졸리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눈이 졸린지 내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학자들은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너를 몰라. 나 내 눈에서 가장 가까운 눈썹을 모르듯이 나를 모른다고. 나를. 그리고 거울을 봐도 표정이 무표정해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니고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정이 디폴트 원래 값이라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남이 볼 때는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표정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요 자기 표정을 감지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내가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 뇌는 뇌 얘기할 때 빨리빨리 반응 안 하면 뇌를 그려버리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뇌 같습니까? 오늘 강의는 몇 시에 끝날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뇌 같게 끝까지 그리다 보면 오늘 어찌 되겠습니까? 자, 잘 들어주세요. 별것 아닌 것은 그런다고 해버리면 됩니다. 뇌 같냐고? 같다고! 이러면 됩니다.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본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관계도 별것 아닌 것은 그런다고 하면 됩니다. 나는 별것 아닌 것을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고 제 아내한테 따지다가 얻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했어. 왜요?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게 아니라고만 하면은 열받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뇌 같습니까? 네! 이러면 끝날 것을 지금 시간. 우리 뇌가 크게 맨 밖에 있는 뇌가 가장 최근에 발달한 뇌예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뇌가 구피질, 밖에 있는 뇌가 신피질. 이 신피질이 이성 담당이에요, 이성.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이성이 바로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은 여러분 감정과 본능을 컨트롤해주고 조절해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과 이게 본능이 컨트롤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지금 그 다음에 있는 감정의 뇌와 맨 밖에 있는, 맨 속에 있는 본능의 뇌, 요게 감정과 본능의 뇌가 이성의 뇌보다 힘이 5배가 세.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결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남편과 주로 이성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고객과도 이성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감정.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고 너 감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막 우겨. 나 이성이라고 막. 네?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 감정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중립입니다. 단지 그 감정을 세련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행복도 감정이고 슬픔도 감정이고 기쁨도 감정이에요. 감정을 세련되게 만들어가야 돼. 감정을. 여러분, 그런데 이 감정을 이성이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이 감정내, 이 본능내, 이 특징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머리 쓰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어떤 놈은 점심 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걸로 머리 쓰기 답답. 그래서 옛날에 짬짜면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이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동원이 최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한다니까 생각을 그렇게? 난 참치를 그냥 먹어, 그냥. 여러분, 요리 안 하고 참치 그냥 먹는 놈이라니까? 진짜 맛을 아는 놈은 그냥 먹어! 특히 동원 참치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너는, 즉 고객은 비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선택에 고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오해 마세요. 아주 이 선택이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이에요. 느낌이 좋은 사람이에요.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여러분,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표정이에요.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 이 감정 뇌 안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편도체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딱 보자마자 0.1초 만에 판단을 해버려. 아, 이 사람은 신뢰성이 있다. 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아, 이 사람 마음에 드네. 이 호감도와 신뢰도를 0.1초 만에. 그러니까 한번 호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입을 열고 다니는 게 좋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여는 걸. 옛날 싱가포르 항공에서 스튜디오스들이 웃음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웃음. 안 웃어버리겠다. 고객 보고 안 웃어버리겠다. 이 투쟁을 한 거예요. 이 투쟁을. 그런데 안 웃어버리니까 회사에 타격이 가기 전에 자기한테 타격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안 웃어버리면 내 뇌는 내가 지금 신경질 난 줄 알아요. 내가 화난 줄 알아요. 이 본능뇌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쏟아내요. 그런데 내가 웃으면은 별로 재미없어서 웃었어도 놀랍게도 뇌에서는 아,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하고 엔돌핀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또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 같은 것을 막 뿜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건강과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뇌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뇌만 얘기 나오면 그냥 빨리 알았다고 끄덕끄덕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뇌 공부를 제가 하고 있는 지 7, 8년째거든요. 7, 8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놈, 할 말이 많아. 그래서 빨리 알았다고 해버리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끄덕끄덕. 자, 끄덕끄덕입니다. 그냥 끄덕끄덕 할까요? 웃으면서 끄덕끄덕 할까요? 웃으면서 그냥 끄덕끄덕. 자, 웃으면서 끄덕끄덕. 흔들지 말기입니다. 우리는 2살 때부터 흔들었어. 도리도리 하고 흔들었어. 죽을 때까지 흔드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날씨 보고도 흔들어. 요즘 덥죠? 왜 더워? 여름이라 더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더워 죽겠다고 흔드는 놈이 너무 많아. 또 추워봐. 막 추워 죽겠다고 흔들어. 왜 추워? 여러분, 내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자 맞죠? 네. 뒤에는 이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남자 맞죠? 네. 예,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말이 많아. 말이. 예, 아무튼 말이 많아.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 잔소리도 많이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뭐 저기 오해 마세요. 어떤 학자들은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3배를 많이 한대요. 여자가 6,000단어 하면 남자는 2,000단어 한대요. 이게 남자는 밖에서 2,000단어 다 끝내고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여자는 4,000단어 끝내고 나머지 2,000단어가 있어. 그래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한테 여보 나 좀 보자고 얘기 좀 하자고. 남자는 알았다고 얘기를 딱 듣는데 어제 했던 얘기를 또 해. 남자는 열받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몇 번째냐고 지금. 그런데 여자 입장은 하루에 6,000단어를 해야 되는데 매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 많다고 그냥 단정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강의가 되니까. 집에 딱 들어가서 여자가 말이 많아. 그럼 말 많다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나를 자꾸 잡고 나를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끄덕끄덕 해보겠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더워요. 그럼 여름이네. 추워. 겨울이네. 여자가 말이 많아. 여자네. 집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키워보세요. 아들 키우기가 더 어렵거든. 일반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따져요. 우리는 아들보다 딸이 더 어렵다고. 나 이런 놈이 불행하다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 맞춰. 그래서 아들 키우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동의를 해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좀 까다로우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아들이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년 살면서 내 아들 아닌 다른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다른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다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상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부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두면 안 힘들어. 이 일을 그만두면 여러분 상사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만뒀는데 목표 달성하라고 따지는 상사 본 적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놈이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연한 이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끄덕끄덕입니다. 끄덕끄덕. 혹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분들한테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한테 끄덕끄덕 하면 남편이 그냥 잘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가끔 이럴 수도 있어. 너 왜 그래? 너 미쳤냐? 그래도 안 미쳤다고 흔들지 말고 자기 어떻게 알았어? 난 미쳤어. 나는 당신이란 남자한테 미쳤거든? 여러분, 내 남자한테 미친 여자가 뭐 잘못이에요? 내 일에 미친 사람이 뭐 잘못이에요? 내 회사에 미친 사람이 뭐 잘못이에요? 내 고객에게 미친 사람이 뭘 잘못이에요? 안 미친 게 문제지.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 앞에 서면은 이게 미쳐진 게 아니라 정신이 돌아온다고 하죠. 번쩍번쩍 정신이 돌아온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척 하세요. 척. 미친 척 하면 진짜 미쳐집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기분 좋은 척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기분 좋은 척 입을 딱 여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뇌가 즐거운
관계되는 엔돌핀을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척하면 즐거워.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의 스튜디오스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웃음이 회사가 시켜서 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웃음조차도 힘이 든 거예요. 웃음이 노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웃음은 회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나 좋고 너 좋고 모두 좋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을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직장이고 더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보는 순간 바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거울 보고 바로 입을 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스탠포드대 교수였던 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 윌리엄 플라이 교수는요, 박장대소를 15초 하잖아요. 15초. 15초를 하면은 100m 전력 질주, 이 더운 여름날 100m 전력 질주한 만큼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웃음은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몇 년 전에, 물론 미국에서 했던 얘기인데, 15초 웃을 때마다 이틀 더 산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으신 분은 웃어서는 안 돼. 웃으면 큰일 나. 웃으면 안 죽는다니까. 웃으면은 병도, 희귀병에 걸렸던 사람이 웃음으로 나은 경우도 있어. 이 사례가. 오늘 사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좋은 게 여러분 웃음이다. 웃으면 누가 한 말? 요걸 누가 한 말 물어보면 아주 복잡해요. 막 배삼룡이 했다. 옛날 구봉서가 했다. 웃으면 복이 와. 그런데 우리는 웃지 못해. 왜? 훈련이 안 돼서. 자, 봅시다. 제가 척하다의 척은 바로 연습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투, 제 표정과 제 말투, 이게 바로 나 자신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해서 실행한 것이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 인상이 안 좋다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늘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았다. 내 목소리가 별로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해왔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웃어야 되겠다. 한번 탁 웃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웃는 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습관이 돼야지. 습관. 여러분, 행복 습관이 중요하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번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처음 웃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프랑스와 슈네라고 유명한 소르본 대학교 교수, 인도 철학과 불교 철학의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다. 그럼 내 삶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내가 불행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행복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야. 내 삶을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야. 그럼 인간을 만드는 것은 뭐냐? 생각이다. 생각. 인간을 만드는 건 생각이다. 어떤 생각을 하는 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져. 그런데 한 번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습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 행위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네, 운명이 바뀐다. 운명 전에 상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운명이 바뀐다. 상품을 내가 빼먹으려고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뇌의 한계예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깜박깜박할 때가 있어. 좀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죠? 또 무심결에 이 대답을 예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예라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라니까. 여러분, 남자 중에서 중년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나이를 최소 5살에서 15살 아래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이 안 와. 학교 때도 늘 늦게 다닌 놈이야.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한참 후에 저쪽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내 친구야. 그런데 딱 얼핏 보기에 친구는 친구인데 왜 저렇게 늙었지? 보통 친구가 아니고 늙은 친구. 그래서 혹시 형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의 친구가 탁 들어와. 나를 향해서 가까이 와. 내가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해서 웃었어. 그런데 이놈이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야, 너 조영근 맞지? 그래, 우리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내가 볼 때 그 늙은 놈이 늙었다고 할 때 그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늙은 놈이 나한테 늙었대.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깐타라는 철학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물건이 파랗게 보이면은 그게 진짜 파란 게 아니라 내가 파란 안경을 끼고 있을 수 있다. 어떤 고객이 나쁘게 보이면은 내가 그 나쁜 안경을 끼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객은 다 달라. 고객은 다 달라. 맞습니까? 네. 여러분, 고객만 다른 게 아니라 가족 구성은 또 다 달라. 나와 너는 달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중요한 요소예요. 다를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흔들고 고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다른 놈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됩니다. 그날 저는 그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늙었냐고 하는 순간 바로 반응할 뻔했어. 반응. 감정은 반응이거든. 바로 야 너는 더 늙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요거를 성품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요걸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한 3초의 시간을 두면은, 연습을 하면은, 그때는 뭐 여기 허리에 스탑이라는 중지 버튼을 누르든지 배꼽을 누르든지 여러분 알아서 해보세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빨간불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머리를 긁어 시간 벌기 위해서, 야 너희 왜 이렇게 늙었냐 하는 순간 나는 이러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내 이성의 뇌가 바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 이성의 뇌는 놀랍게도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알고 있어. 이 이성의 뇌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폴 에크만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말에 따르면 200번씩 거짓말을 해. 이 아름다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고객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을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날 놀랍게도 연습한 대로 야 우리 얼마만이냐? 너 그대로다? 이 놀라운 얘기. 이게 세련된 감정이야. 고맙습니다. 이 세련된 감정을 집에서도 나는 사용을 해가지고 요즘 생존을 보장받았어. 옛날에 집에서는 제 아내하고 사이에 바로 주고받아. 바로 여보 그럼 왜? 바로. 근데 지금 혹시 여보 그래도 내가 조용히 뭐 다 불렀어? 나 이런 놀라운 놈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이혼의 위험이 작다.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왜냐하면 나도 언제 나올지 몰라. 이 본능뇌가 5배가 세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언제든지 내 아내한테 대들 준비가 다 돼 있어. 나는 알아. 여자가 대드는 놈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 고객도 대드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대드는 회사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억울해도 그냥 항복하면 인생이 쉽게 풀려. 그런데 이게 억울하다고 따지는 기업들 보세요. 이게 사과의 기술이란 말이 있어요. 사과의 기술. 기업도 사과를 잘해야 되고 개인도 사과를 잘해야 되고 가장 사과를 잘해야 될 때가 부부생활이에요. 결혼 안 해서 명심하세요. 결혼하면 바로 사과하고 바로 무릎 꿇고 항복하면 인생이 풀려. 항복한 아내가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제 아내한테 갖다 줬습니다. 제 아내는 그 다음날 조용히 내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나는 바로 그때 느꼈어. 그때 항복한 아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항복한 남편이 행복하다. 그래서 바로 항복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전운이 감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전쟁을 자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제 아내가 소총을 들면 나도 소총을 들었어. 아내가 기관총으로 무력 증강을 하면 나도 기관총을 들었어. 아내가 핵무기 들면 핵무기는 이혼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나도 핵무기 들고 그래 하자. 나 그랬던 놈입니다. 나 보통 놈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 나도 대들 만큼 대들었던 놈이야.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소총을 탁 들어. 나도 소총까지 가볍게 들어요. 너무 또 전쟁 의사가 없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기관총으로 무력 증강을 하는 순간 나는 바로 소총을 버리고 항복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항복을 하면 놀랍게도 포로가 된다. 전쟁 중에 항복하면 포로가 돼. 포로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관리를 받아. 포로는 먹을 것이 걱정 없어. 포로 수용소에서 밥을 안 주는 것은 전범이야, 전범. 그러니까 내가 항복을 딱 하니까 밥 먹는데 지장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항복 않고 대드는 놈은 밥 먹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잠자는데 지장이 있고. 이 놀라운 세상의 이치를 내가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복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 마음 상처 다 놔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끄덕끄덕 하자고 하니까 다 끄덕끄덕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에 들면은 그래, 네 말 맞아 웃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끄덕끄덕 하면서 저놈 제정신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세요. 제가 이성의 뇌와 감정 그리고 본능의 뇌를 그렸습니다. 이 이성의 뇌를 인간의 뇌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감정과 본능의 뇌를 동물의 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성이 벗겨지면 동물 됩니다. 이성이 언제 벗겨지느냐? 제정신 아닐 때. 언제가 제정신 아니냐? 만취했을 때. 술 먹으면 뭐 된다? 술 먹으면 개 된다. 동물 된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또 술 먹지 않고 또 언제 제정신 아니에요? 화났을 때 제정신. 분노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둘이 하다가 나중에 분노하면은 그때는 사람 싸움이 아니라 동물 싸움으로 바꿔. 동물 싸움으로.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제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억울했어. 지금은 전혀 억울하지 않아. 왜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동물이 날 때네? 나도 같이 하면 나도 동물이야. 나도 동물. 여러분 오해 마세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객 중에서도 날 때는 고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바로 그때마다 그 날 때는 고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막 그게 아니라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동물이 날 때네? 동물이 날 때네? 하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참아주는 순간 놀랍게도 인간은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외부에서 자극을 탁 받잖아요. 그럼 이게 자극이 최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15초. 15초에 열받아. 그런데 놔두면 15분이면 끝나. 15분이면. 그러니까 고객도 놔두면 그냥 인정해주면 고객님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고객님 맞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맞다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그렇게 화났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15분 지나면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아까 잘못 생각했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가 나는 놈이 있어. 이런 사람은 우리는 병원에 가봐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제 강의를 듣다가 과거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아내는 이렇게 화가 나면은 15분이면 이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몇 시간 계속 간다.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물어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놔두면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네가 다시 건드려가지고 올라갔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또 건드려가지고 고객과 관계도 그래요. 풀리고 있는데 또 건드려가지고 올라가. 또 건드려가지고 올라가. 그랬더니 이 남자 하는 얘기가 자기는 건든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웃으면서 또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건드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어. 특히 인상 쓰는 놈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가족 관계도요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인간의 기분은 왔다 갔다 해요. 딱 정해졌어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래서 1600년 전에 달마 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야. 넓을 땐 바다와 같고 좁을 땐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좁아질 때예요. 놔두면 넓어져요. 왜 놔두면 넓어지냐면요. 이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화를 내면은 인간이 자기 생존에 어려움을 느껴. 아까 말한 대로 화를 내면은 인간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자연계에서 독사의 뱀독 다음으로 강한 독이에요. 독을 만들어내. 우리 몸은 생각에 따라서 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병원 시스템 또는 제약 공장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웃고 다니면 내 몸에서 보약을 만들어내.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내 몸에서 독약을 만들어내. 어떤 놈은 수십만 원어치 보약을 먹고도 인상 쓰고 막 흔들고 다니면 효과 있어 없어? 효과 없어. 여러분 현장에서도 일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웃으면 내 몸에서 지금 뭐가 만들어져요? 보약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자, 제가 생각을 바꾸면 행위가 바뀐다. 생각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예 지금은 행동을 먼저 바꾸자. 그래서 행동 먼저. 21세기는 긍정적 행동의 시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를 막 반겨주셨잖아요. 이렇게 반기면서 끄덕끄덕 인정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안경을 벗는 딱 순간 내 눈이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연구하지 말고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네? 아니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자 그럼 묻겠습니다. 수술했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 고맙습니다. 안 했다 생각하시면 고맙습니다. 손 안 드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수술했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른 곳에 가면 반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곳은 했다는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지금 앞에 손 드신 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패자 안 그래요. 수술해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오늘 강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궁금해야지 왜 안 궁금해? 다시 궁금해졌어요? 이게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대단합니다. 안 궁금했다 했는데 금방 또 궁금해졌다고 말하잖아요.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궁금하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수술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너는 하면 이렇게 할래? 대답이 됐나요? 자, 행복한 사람은 소통을 잘해. 소통 전문가야. 소통 중에서도 뭘 잘하느냐? 리액션을 잘해. 액션보다 리액션이야. 여러분 유명 배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액션보다 리액션이다. 리액션을 잘하는 배우가 최고의 배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고 영업인들 중에서도 리액션을 잘하는 영업인이 최고 프로란 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리액션을 잘해야 돼.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맞아 이래야 되는데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알았어 이런 놈 그렇게 해요. 누군가 얘기하면 바로 리액션. 그런데 여러분 그 리액션 반응을 잘하고 동시에 너를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인정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A와 B가 오늘 가면서 제가 말 안 했다 합시다. 수술한지 안 했는지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A가 B한테 야 B 오늘 강사 수술했지? 그럼 저쪽에서 한 거구나. 나는 안 한 줄 알았는데 네 말 듣고 보니까 한 것 같네. 이게 리액션 잘한 거예요. 이게 소통의 천재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야 강사 수술했지? 그러니까 그게 한 거냐? 안 한 거야. 그래 이쪽에서 어떻게 그게 안 한 거야? 한 거지. 저쪽에서 안 한 거라니까 씨. 그러다 갑자기 과거를 끌어와가지고 너는 내가 하는 말마다 반대한다 씨.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끄집어와가지고. 여러분 소통 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통즉구 통해야 오래 갑니다. 변즉통 변해야 통합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 내가 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은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이걸 5분 내에 끝내라고 하니까 가혹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멀리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빨리 끝내고 가란 얘기가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말하지만 내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 말이 많은 건데 이 말 많은 놈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앞에서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 가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빨리 끝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잘 웃는다. 잘 웃는다. 두 번째, 말이 많다. 말이 많다. 여러분 저는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가 말을 안 하면 그때부터 위험해 사실은. 말을 안 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물론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네, 리액션하고 좋은 말,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해야지 막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말이 많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웃더라 이런 얘기예요. 잘 웃더라. 여러분이 즐겁게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렇게 말했어. 즐거움과 웃음은 삶에서 1000가지의 장애물을 없애준다. 내가 웃으면 1000가지 장애물이 없어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1000가지의 장애물을 없애주고 또 덧붙였어. 오래 산다. 오래 산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슨 한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목표가 사실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일단 오래 살고 봐야 돼.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내가 오늘 와서 느낀 바로는 죽기 힘들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울고 아이고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내 눈만 봐도 웃는 사람이 보니까 있네. 여러분 보통 분들 아닙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자산입니다. 이걸 우리는 심리적 자원이라고 불러요.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 행복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회사에서 뽑을 때 행복한 사람을 뽑아. 행복한 사람을.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똑같은 경우라면 돈을 더 번다. 그런데 다행히 행복이라는 게요,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유발 하랄이라고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되신 분이 있는데 아시죠? 그냥 안다고 하면 돼요. 안다고. 나는 아시죠 해가지고 예 하는데 쫓아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런 나쁜 짓 안 해. 이 유발 하랄이는 지금 세계적인 석학이죠.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그 친구는. 예? 나는 여러분 유발 하랄보다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충격을 받고 머리를 썼지만은 이럴 땐 진짜 몰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고. 고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설령 가발인 줄 아까부터 알고 있었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그냥 가발 썼지 하고 맞춰버리는 거. 오늘 끝나고 가면서 오늘 항상 가발 썼지. 그 쓴 거라니까, 쓴 거라니까. 아니, 가발 쓰면 어때서? 여러분 화장한 거랑 똑같지?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저기 유튜브 한다고 했는데 내 유튜브 봐봐! 가발 안 쓰고 강의한 거 있어. 많은 분들이 꼭 가발 안 쓰고 강의한 것도 거의 100만 대 가요. 95만이요, 조회가. 물론 가발 쓰고 제일 많이 한 건 320만까지 조회가 올라갔지만은 이럴 때 오 여러분 리액션 잘 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또 멋있단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러면 자꾸 나 강의 끝내기 싫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거 아니지만은 웃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막 말을 많이 하자. 이 말은 리액션 많이 하자 이런 얘기였고 즐거움을 표현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선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3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예스면 되라. 예스면. 예스면. 예 하면 돼. 내가 해보니까 집에서도 난 내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예스. 죽자면 알았다고 죽자고. 그리고 죽은 적이 없어. 죽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예스 하면 돼. 예스. 예스 안 돼. 죽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죽을 일이냐? 이렇게 따지는 놈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예스. 두 번째, 더 놀라운 게 예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요. 그런데 와우, 감탄. 기적의 문을 열어요. 기적이. 와우. 여러분 와우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까 제가 유발 하랄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그 머리가 벗겨진 그 유발 하랄이는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지구를 정복할 정도로 큰 힘을 가졌어.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큰 힘을 가졌어. 놀라운 이 이성의 힘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똑똑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뭘 못하느냐? 가진 힘을 이용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nothing이다. nothing.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우리보다 수천만 배 잘 살지만 행복은 똑같아 우리는. 맞습니까? 네. 가끔 보면은 재벌도 죽잖아. 우린 죽을까봐 걱정하잖아. 여러분 옛날 나는 영등포역에서 옛날에 노숙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노숙자분들 내가 노숙자라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난 놀랍게 새벽 기차를 타면서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노숙자분들이 여러분 박스를 깔고 누워 계시는데 잠을 안 깨. 숙면을 취하고 계셔. 숙면을.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책을 쓴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를 30년 하고 있는 김정일 원장이라는 분은 강남에서 수없이 많은 강남 부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식과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사람을 많이 봤다. 그들은 일이 없어 너무 한가로워서 괴로워한다. 그 괴로워하는 그 시간을 때우는 게 마약과 도박이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와, 기적이네. 기적이네.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말하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뇌과학이야.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한 학자가 우리나라의 가수 100명을 분석을 했어. 그런데 100명 중에 91명이 가사대로 살았어. 가사대로. 여러분, 내 노래를 부른다는 거 수천만 번 부를 거 아니에요. 연습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가수 노사연님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로 이무송 가수를 만났고, 예? 여러분, 사회 찬미를 불렀던 옛날 그 가수분은 죽음의 찬미. 그 노래를 계속 불러. 현해탄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애인하고 같이 물에 빠져 죽었고,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분은 진짜 산장에서 쓸쓸하게 혼자 살다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셨고, 쨍하고 해 뜰 날 또 불렀던 사람은 쨍하고 해가 떠버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하더라도 밝은 노래를 해야 돼. 말이 시가 된다. 이걸 빨리 끄덕끄덕 안 하면 뇌과학적으로 설명해버리는 또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3번 하고 마지막에 정말 행복합니다. 요걸 이제 윤한기 가수님이 불렀는데, 그분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데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그냥 혼자 여러분, 노래는요,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돼.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흥에 겨우면 박자 틀려도 돼? 맞습니까? 네. 그러면 행복해. 자, 나는 행복합니다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